인생에는 부조리한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그런 일만 생긴다고 여겨지는 날도 있다. 하지만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날을 만나는 책 이야기 북그로잉입니다. 36살에 갑자기 400억 빚을 떠안은 남자 유자와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자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일본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회사에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해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었죠. 그야말로 탄탄대로 만족스러운 30대였어요. 곧 해외 발령이 나면 가족과 함께 주재원 생활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잠시, 당장 아버지가 평생 일군 사업체가 그의 몫으로 남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회사는 이자카야, 회전초밥집, 노래방 등 다양한 분야의 매장 33곳을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회사를 물려받다니 이 사람 금수저네 라는 생각이 들죠. 실상 그 회사는 도산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지역 신용금고에 280억, 대형은행에 120억 대출이 있었고 연매출은 200억, 매출보다 부채가 2배나 많았죠. 직원 수도 많고 번듯한 기업의 부채 400억이 아니라 매출이 줄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채 400억이에요. 당시에는 개인 파산을 하지 않는 한 사업을 정리할 수 없었어요. 유자와가 아니면 60이 넘은 어머니가 사장을 맡아야 했죠. 유자와는 어쩔 수 없이 평화로운 삶을 뒤로하고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6년간 가슴을 옥죄는 빚에 시달리며 실로 악몽 같은 날들을 보냈어요. 16년 후 36의 말끔한 대기업 사원은 요식업의 잔뼈가 굵은 52살의 사장이 되었죠. 400억의 빚은 거의 다 청산했고요. 유자와는 어떻게 400억이라는 상상도 못할 빚을 견디고 갚아낼 수 있었을까요? 책 어느 날 400억의 빚을 진 남자에서 죽고 싶을 만큼 공경에 처했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 3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 최악의 상황을 냉정하게 종이에 적는다. 유자와는 400억이라는 빚을 떠올리기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큰 시련이나 불운을 맞닥뜨리면 그 자체에 압도되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과도하게만 커져가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방법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상황을 마주하는 거예요. 종이에 하나씩 적어보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일어날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 떠오르는 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봅니다. 유자와는 회사가 파산했다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파산 처리에 드는 비용은 어디서 구하지? 거래처가 같이 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개인 파산 후에는 어디서 살고 어떻게 돈을 벌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묻고 세세하게 종이에 적었어요. 그러자 고작 이 정도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막연한 공포와 불안을 똑바로 바라봄으로써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죠. 종이에 적는 행위 자체가 주는 힘이 있어요.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 등장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록의 힘은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죠. 기록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인생의 영감과 힌트,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유자와는 지금도 일기를 빠뜨리지 않고 써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면 더 힘겨운 상황을 극복했던 지난 일기를 읽어요. 그럼 지금의 문제와 맞설 용기를 얻을 수 있죠. 이 일 역시 꼭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쓰는 습관도 생겼어요. 유자와가 인생 나락,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온 방법 2번째는 노력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거예요. 유자와가 떠안은 400억의 빚을 다 갚으려면 회사가 현 상태를 유지한다 해도 최소 80년이 걸려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까 말까 한 빚은 모든 의욕을 집어삼키죠. 유자와는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기간을 딱 5년으로 정했어요. 5년 동안은 오직 눈앞에 놓인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죠. 5년간은 빚이 줄지 않더라도 반대로 늘어나더라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5년 후에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회사를 청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년을 날짜로 셌더니 1827일이었어요. 유자와는 매일 인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나도 회사도 아직 살아있다 생각하며 내일을 향한 집념을 유지했어요. 왜 하필 5년이었을까요? 많은 회사가 사업 승계 후 5년 안에 도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기하게도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하나같이 5년을 콕 집어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말이죠. 아주 많은 책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하고 있어요. 부자의 언어는 5년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5년은 현재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먼 미래라고 합니다. 모든 걸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만큼 충분히 길고 견뎌내기에는 충분히 짧은 시간이라고 말이죠. 책 10배의 법칙을 쓴 사업가 그랜트 카돈이 큰 빚을 지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정신 차리고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도 5년입니다. 책 나는 장사의 신이다를 쓴 은현장 역시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5년은 버텨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가 소득보다 훨씬 큰 빚을 진 30대에게 한 말도 인상적인데요. 죽을 각오로 처음부터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당장 판잣집으로 가서 월세살이를 하라고, 거친 욕을 섞어 냉정하게 몰아세우면서도 5년만 지나면 모두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나 까마득한 목표를 앞에 두고서는 너무 먼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염려는 접어두고 5년 동안은 오로지 당장의 일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먹고 하루하루 넘기다 보니 기적처럼 삶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니까요. 유자와가 인생 나락에서 빠져나온 방법 3번째는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은 거예요. 유자와는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서 찾았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괴로운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더 두려웠다고 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할 때 유자와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한탄하거나 남 탓으로 돌릴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직원에게 말실수를 한 건 없는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았을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조심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면 상황에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해서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특히 사업가라면 절대 남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켈리델리의 회장 켈리 최는 말합니다. 40살의 나이에 10억이라는 큰 빚을 졌던 켈리 최는 연매출 6천억 원의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회장이 되었죠. 사업가는 절대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외부 환경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외부 환경이 어떻든 살아남는 것이 사업가의 덕목이기도 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 탓, 남 탓은 성장과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사의 신 은현장은 중국집 배달 알바로 시작해 치킨 브랜드를 200억에 매각했어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열어 망해가는 식당 주인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은현장이 식당 주인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건 역시 남 탓, 상황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다. 어느 날은 매출이 8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하루 이틀은 괜찮다. 하지만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지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보통은 주변에 물어본다. 너도 매출 떨어졌어? 나도 떨어졌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 코로나 때문에 망한 가게도 많지만 오히려 대박난 가게도 많다. 그런 현상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하면 된다는 말이다.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하면 더 쉽게 무너져 버릴 거예요. 유자와가 갖은 고생으로 빚을 갚는 중에도 가게가 모조리 불에 타고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식중독이 일어나는가 하면 직원이 지병으로 숨지는 등 사건 사고가 거듭 일어났어요. 회사를 정리하고 싶은 순간이 자주 찾아왔고 실제로 직원들에게 말을 한 적도 있죠. 유자와는 그야말로 진흙탕 속을 허우적댔다고 말합니다. 16년이 지나 빚이 20억밖에 남지 않았을 때 유자와가 목표로 삼았던 회사나 매장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유자와의 비투성이 회사는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유자와는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도 자신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운이라는 것도 깃들 수 있었죠. 절대 포기하지 않기. 400억의 빚을 더하는 불운한 남자가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인생의 부조리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 유자와의 경험이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북그로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